안녕하십니까, KNS 수학원입니다. 지난번에 예고 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보신 것처럼 학교별 면접 기출 문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연세대학교 특례에 대해서 좀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정 학교에 대해서 특례, 그리고 2학기 수시 모집 중에서 특기자 전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각각 어떤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지 비교 분석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별 면접 기출 문수록으로 첫 번째 연세대 편을 준비했습니다. 목차는 재외국민 특례 전형 기출에 대한 어떤 유형 방식과 면접 안내, 그리고 기출 문제 분석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수시 특기자 전형에서 그리고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아시겠지만 고대는 특기자 전형이 작년을 기준으로 폐지가 되고 올해부터는 특기자 전형에서 국제학부를 뽑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학생부 종합전을 넘어갔다는 말인데요.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올해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등 입시 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려대학교를 준비하는 해외고 졸업자들이나 또는 특례 수시를 함께 노리려고 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특례 전형에서의 면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상 업로드로 진행이 가능할 것이며 2학기 수시의 지원 시에는 특기자 전형이 아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고대 특기자 전형, 고대 기출 문제 분석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 국제형에 대한 기출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제형을 지원하는 국내고 그리고 해외고가 어떻게 나뉘어진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고 지원자들의 경우에는 국제형 해외고 전형으로 따로 지원하실 텐데요. 중도 귀국생들이나 돌아오셔가지고 고3 과정을 이수하게 된 해외고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국내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이 포함될 것이고 국내고 학생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고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 문제와 또는 해외고 검정고시 전형 학생들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재외국민 전형 중 중고교 이수자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면접 기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면접 유형이 면접 비중이 40% 가까이 되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를 기반으로 한 확인 면접이 되겠습니다. 해외 고등학교 졸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해외에 있는 한국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 같은 한국식 학교 생활기록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그리고 국제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표준화 지표 혹은 성적 환산표를 통해서 학생부와 같은 성적 산출 방식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서류 양식과 이미 제출하게 될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복수의 평가위원이 지원자가 영상을 찍어 업로드한 내용들을 보고서 패스워드, non-pass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 이전에 2020학년도 지원, 그러니까 2019년도가 되겠죠. 그리고 지난해 2020년도에 진행이 됐던 면접 방식을 두 가지 비교를 하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 문항 20학년도 기준입니다. 이 내용은 2019년도에 입시를 치는 학생들의 면접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출문제 유형이 지표에 대한 분석과 제시문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주에 저희가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니 기출문제가 다분히 지식 기반 그리고 제시문에 대한 명확한 분석 형태로 나온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가 지난해 겪었던 2021학년도 면접 문제에는 이미 요강에서 보시는 부분처럼 자, 제외 사유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시문 형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이수한 교양으로서 일반면 기초 상식만 확인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좀 더 자세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과거 연세대학교 중고교 해외 이수자 전형에서의 면접 문제 유형은 지난주 설명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시문 기반, 지표에 대한 분석 능력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실제로 특례 전형에서 연세대학교 국제 언더우드 대학 같은 경우는
영어 제시문을 보고 영어로 대답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어 영어 혼용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지표의 가로축과 세로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표가 의미하는 제목을 통해서 이후에 일어나게 된 제시문 문제에 대해서 지원자가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상관관계는 우리가 특정한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 원인이 이 결과를 이루어내는 하나의 요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A라는 사건이 필연적으로 B라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경우죠. 대다수의 학생들이 특례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에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해서 감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면접 수업을 진행한 경우에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언급하고 진행한대요. Cause and Effect와 Correlations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배경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목 자체가 사이버 불링에 대한 얘기고 제시문 문제 하단에도 여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링인 왕따에 대한 개념들이 이 사이버 불링이 어떤 개념인지 혹은 이런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나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원자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특례 면접 구술 시험에서도 이미 해외고 출신들이 들어와서 학원을 다니든 또는 여러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충분한 배경 지식을 함양해야 된다는 것들이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의 견해입니다. 지문을 분석하는 것과 별개로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얼마나 나의 관점에서 조리 있게 표현하느냐. 자, 지난해 바뀐 2021학년도를 대비하고 있는 지난해 코로나 이후에 바뀐 문제 유형은 지원자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인성에 대한 면접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식을 측정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죠. 대면 면접이 불가능했다는 얘기도 기술적인 요인 되고요. 하지만 모든 면접의 요인은 제시문 기반이든 혹은 인상 면접 기반이든 너의 견해가 무엇인가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지표의 해석 능력, 문제 파악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본인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 모든 내용에 대한 해석들을 통해서 자신이 주장하고 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꼭 표현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이런 문제, 제시문과 또는 배경 지식이 필요로 하는 이런 유형에서 지난해 그리고 올해를 점쳐볼 수 있는 유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면접 구술 문제가 아주 간단한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제외라고 되어 있지만 자, 이걸 보고 한국어로 답을 하면 언더우드 국제대학 이외의 전형이 학과가 될 것이고 이걸 보고 영어로 대답하면 언더우드 국제대학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다른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그 이외의 기타 학과 3년 특례가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통문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죠? 해외에서 수학하면서 겪은 가치관의 충돌,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순간 국내고 학생들이나 또는 기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유형들, 자기소개서 문항 유형들에 보이는 배려, 나눔, 협동, 갈등관리 혹은 2020년도 초반에 나왔던 우리 자기소개서 유형들처럼 지원자의 성공 혹은 실패 경험담에 대한 얘기도 연계해서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뒤이어 보시겠지만 특기자 전형의 연대 과거 문제 유형들은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해당 제시문의 특정 키워드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에서의 자기소개서, 연대국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1번 문항을 5개 중에서 1개 선택한 600단어, 2번 문항을 300단어로 쓰게 되었습니다. 2번 문항의 300단어가 지원자의 가치관과 우리 학교에 지원한 동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문항조차도 우리가 연세대학교라는 어떤 특례, 언더우드 대학을 비롯한 연세대학교 전반에서 특례 전형 지원 시 기본적인 학생의 무엇을 보겠다? 바로 개인의 가치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치관에 대한 분석이 먼저 선행된 이후에 서류 진위 여부. 자, 수학하면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라. 충분히 활동 내역이나 여러 증빙 서류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하겠다는 말입니다. 학과 전공의 관련성, 전공 적합성 정도로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게 어떤 영향이셨냐? 그러면 나의 과거의 이런 경험 바탕으로 이렇게 내가 변했고 이렇게 극복했으니 이것들이 내가 이 학교를 진학하고 이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전공자로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반적인 플로우가 바로 이러한 인성면접 문항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는 여전히 특기자 전형을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모집 단위의 어떤 몇 가지 변화 그리고 하스는 학생부 종합적으로 뽑는 특이사항이 존재하지만 특기자 전형으로 언더우드 대학에서 인원을 뽑는다는 것은 변함없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 국어, 영어, 사회, 역사와 도덕을 포함한 사회학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겠다. 이게 범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교과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수반해야 된다. 자, 지난 10여 년간 제가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고 특기자 전형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해외에서 수학한 중고교 과정 또는 해외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한국에서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들이 그것입니다. 제가 특기자로 지원하는데 한국 교과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아주 직관적으로 또는 직설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특기자 전형 수시로 한국 대학을 지원하겠다면 한국식 교과 방식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너가 모르는 부분은 당연히 학습해야 될 부분이다. 지금 와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또는 윤리와 사상 같은 책을 봐야 될까요? 물론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 특기자 전형은 국내고 학생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해외고를 나왔다는 게 하나의 메리트나 특징점이 아니라 국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특기자 전형이라는 수시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과 동등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특기자 전형 언더우드 학부 문제의 핵심입니다. 평가 기준이 되겠죠. 그렇기에 영어 제시문에 기반한 인문, 사회 교과목들의 통합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수리 통계 자료 또한 나올 수 있다고 학교 평가 결과 보고서에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표 및 통계 자료도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자, 과거에 제가 연대나 특기자 전형이나 제후국민 특례 전형에 대한 면접 수업을 진행하면서 특례에도 통계 자료가 실제로 나왔었고 특기자 전형에도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학원들이나 또는 어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기자나 특례 전형에서 지표가 나온다는 건 잘 모르는 소리다. 자, 저는 2008년도부터 입학 사정관 전형부터 이 특기자 전형, 연세대학교 주요 대학의 전형을 준비했었습니다. 2010년도 과거 기출 문제 유형에서는 연세대학교에서 몽테스크웨이 법의 정신한 내용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특기자 전형에서 심심치 않게 지표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최근 2, 3개년 사이에 연대 특기자 전형에서는 패러지 1, 2 그리고 세 번째 가치관에 관련된 문제를 질문하면서도 패러지 1, 2에서 개별적인 질문들을 달고 나섰습니다. 과거 2, 3년 자료만 보고서 지문 형태로만 나온다? 섣부른 판단이죠. 충분히 학교 요강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례가 통계만 나오고 특기자는 지문만 나온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반대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입을 준비하고 우리가 학교가 뽑아주기를 바라는 수험생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유형이 됐든 간에 준비를 하는 게 맞다. 이게 기본적인 학생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하고요. 앞서 보신 특례 전형에서의 문제 유형이 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복잡한 지표와 제시문, 질문이 나와 있는 경우와 그리고 좀 전에 보신 지원자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마치 자기소개서와 같은 문항에서의 변화는 면접 방식의 변화로 우리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면접이 진행됐던 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외부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그것들은 반드시 학생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면접 평가 방식은 우리가 기존에 아는 것처럼 지문 숙지 시간을 8분 내외로 주고 면접 시간 5분 이내로 줄였습니다. 이 부분이 특이하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연세대학교에는 면접 준비 시간을 10분에서 15분, 면접 시간을 10분 정도 여유를 갖고 줬습니다. 그러면 면접 시간을 아주 타이트하게 주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출제 범위, 아주 해외 학생들에겐 넓고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출제 범위를 주면서까지도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전형도서는 서류, 면접 40%입니다. 이 부분은 2차 면접에서의 평가 요소가 될 것이고요. 1차 서류 전형에서는 서류가 100%라는 것 당연히 아실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면접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특기자 전형 면접 문제, 기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패스지 1, 패스지 2, 그리고 하단에 각각 나와 있는 면접 문제 하나, 둘, 셋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하더라도 제시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그리고 drawing on the information, 하나의 정보를 제시하라. 엄밀히 말해서 패스지 1도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특기자 전형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때 패스지 1, 2, 3 세 가지가 있을 때 제시문에 기반한 문항들은 통상 큰 문제가 두 개이지만 디테일한 문제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3개, 4개 될 수 있다고 제가 수업 때 진행했었죠.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들은 다분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출제 범위, 사회학, 도덕, 윤리 포함. 그래서 저희는 특기자 전형에서 윤리와 사상에 대한 내용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해외고 출신이라서 저희가 정말 불안한데 국내고에도 경쟁이 될까요? 제가 윤리와 사상까지 함께 가르치는 이유는 국내고 대부분의 교과 과정에서 윤리와 사상은 어려운 과목이라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특목고나 일부 학교에서는 윤리와 사상을 따로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전반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의 중요한 핵심들을 뽑아낼 수 있느냐. 보신 것처럼 자, 플라스퍼 연대는 철저히 철학, 인문, 윤리, 역사 기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대 대비 특기자 전형에서 우리 경제학을 가르친다. 물론 경제학이 지원자가 답변하기 위한 하나의 백그라운드를 쓸 수가 있겠지만 그게 주요 패시지로 나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싱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과 계열을 보시겠습니다. 대체로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과 계열의 문제가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이과 계열은 다양한 지문들 그리고 이러한 지문들을 통해서 면접 문제 1번, 2번 문항 물론 3번은 공통입니다. 그래서 자, Solar Fuel Select Technology 또는 Based on Information That Passage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Why the use of fossil fuel should be reduced 왜 해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당위성에 대한 내용이죠. 이 역시도 지원자의 logical flow, 논리적 흐름과 더불어 지원자가 판단하고 있는 가치관도 충분히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보신 특기자, 국제인재, 기출문제 입문 유형과 그리고 지금 보신 기출문제 생명과학 문제 유형을 통해서 우리는 특례 유형과는 다른 철저한 지식 기반이라는 거. 이게 지난해 나왔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자, 특례의 경우에는 2년 전과 코로나 상황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우리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기자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년과 다르지 않고 면접 시간 또한 짧아졌기 때문에 더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번 설명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이유가 현재 특례 학생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특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이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라는 특정 학교를 통해서 기출문제, 면접에 관한 기출문제 유형을 다양하게 함께 분석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특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특례에서만 끝나는 경우가 아닙니다. 초상위권을 지향하고 있는 혹은 내 성적과 내 서류로는 아무 대학이나 특례에서 끝낼 수 있다 라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특례, 특기자,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에 걸쳐서 재외국민 특례와 그리고 수시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걸쳐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전반적인 문제 유형을 함께 비교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을 통해서 보시는 부분들 우리는 특례를 준비하는데 왜 이런 것들까지 설명하지?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다만
2학기 수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넘어가겠습니다. 통상 학생부 종합전형은 국제형 중에 국내고 학생들과 또는 국제형 중에서 해외고나 검정고시 출신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전형 국제 국내고는 하스 정도만 지원할 수가 있고 해외고는 하스 플러스 여러 가지 가능하죠. 자, 출제범위 보겠습니다. 일반 면접 기반, 고교 과정을 기반으로 한 재심을 통해서 기초 수학 능력을 측정한다. 자, 표현이 애매하지만 결국에는 재심을 바탕으로 사회과 교과 전반을 측정한다. 왜? 국내고니까. 그렇죠. 두 번째, 자, 지문 숙지 시간 8분과 면접 시간 5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서 본 특기자 전형에서의 문제 유형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에서 또한 특기자 전형과 아울러 서류 60%를 기반으로 한 면접 비중 40%가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면접 비중은 40%가 맞나요? 이미 제가 아니라도 저희 KNS 학원이 아니라도 수많은 컨설팅 학원들이나 실제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학원들을 통해서 면접 비중이 40% 그 이상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더 이상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비중이 높고 또는 면접에서 갈리는 변별력이 크다고 한다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국내고들은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국내고 인문 기출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시문은 지문이 길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가나다 혹은 가나다 문제 중에 지표가 나오고 영어 지문이 나오고 한국어 지문이 혼재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summarizing the passage, 간단하게 요약하라는 얘기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어가 제기하는 문제. 자, privacy는 우리가 일반 사회나 또는 사회과 윤리에서 많이 배운 내용이죠. 사회문화나. 그리고 디지털 파놉티콘.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파놉티콘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충분히 사회과 윤리집 또는 일반 사회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플랫폼. 최근에 강조되는 개념이고 정보화 시대 특징으로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개념들이죠. 그럼 교과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주제어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설명의 목적이 기출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또는 어떤 방식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강의에서 진행을 하겠지만요. 하지만 이 프라이버시와 관련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human right, 인권 또는 뭐죠? public interest, 공권력에 대한 얘기죠. 공익적 가치.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대지는 가치들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치 판단, 이런 논쟁들을 얘기할 때 흔하게 등장하는 게 바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같이 보실까요? 이 파놉티콘은 뭐죠? 판, 옵티콘, 다 본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Big Brother, Surveillance 또는 Smooth Exposure, Privacy Problem 연결된 개념으로 semantic 필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온라인에서 존재하는 것들, 소위 가상세계와 VR, AR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개념이죠. 자, 제가 이렇게 디테일로 설명하는 이유는 시험장에서 이런 키워드를 봤을 때 직관적으로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는 마인드맵이 가능할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놉티콘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문제 두 번째에서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분석 후 온라인 소통 현실을 대안을 제시하라. 자, 연대에서 대안 제시형 문제는 과거 학생부 종합전형이 처음 출연했을 때 또는 특기자 전형에서도 잘 나오지 않은 방식입니다. 지원자의 견해를 제시하라까지가 보통 연대의 스타일이었는데 대안을 제시하라고 얘기했죠. 이 대안의 다른 말은 지원자 나름의 견해를 제시하라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젠더, 계층,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우리가 앞서 나온 두 가지 용어는 이미 지난해 출제됐던 문제지만 현재에도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고 있는 개념들이죠. 자, 우리가 특기자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과거에는 신문을 많이 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신문들이 실제로 문제 유형에 나오고 도움이 됐던 적이 있었죠. 왜냐? 2015년도 이전에 특기자 전형이 살아있던 대다수의 대학들에서는 기출문제 유형들이 대체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특기자 전형이 보편화되고 대다수의 국내고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면서 이제 일반론적인 문제가 나오기는 힘들어졌죠. 그래서 신문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답변을 뽑아내는 방식들은 사라지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나왔던 연대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평소에 젠더 문제나 또는 계층, 우리가 계층이나 하이렇게 계급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견해가 있느냐. 이 부분은 바로 평소에 사회 이슈나 현상에 대해서 어떤 자기만의 견해가 있느냐 혹은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느냐를 충분히 물어보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 국내고의 문제 유형은 다분히 기출의 포인트가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해한다. 첫 번째, 그러한 교과과정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논리를 전개한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대안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적절한 사회 이슈, 내가 이러한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사회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형 해외고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제형 해외고는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는 해외고 그리고 검정고시자들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해외고 졸업자들이 많이 지원했던 특례 전형과 그리고 검정고시를 쳤다는 건 국내 교과 과정에 대한 이수가 미흡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유형이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하는 앞서 본 특례 유형과도 같은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복수의 평가위원이 파스 1, non-pass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해외고 기출 문제 유형 어떠냐? 자, 공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교내 활동, 지원자 역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특례에서 봤던 간단한 형식의 문제 유형과는 달리 일정한 제시문을 줍니다. 하지만 이 제시문을 통해서 아주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죠. 중요한 것은 제시문을 어떤 방식으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냐. 의도. 그리고 그 의도를 본인의 경험과 어떻게 비추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특례 전형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반한 인성 면접, 가출관 면접이죠. 특기자 전형은 철저히 제시문에 기반한 영어 면접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다양한 제시문 유형이 포함된 지식 기반 적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해외고는 앞서 보신 특례와 그리고 일정 부분의 제시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 지문에 대한 파악과 거기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이 혼재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연세대학교 면접이 진행되는 어떤 전형에서의 각 전형별 기출문항 분석에서는 각각의 전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유형이 어떻다. 그러니까 이미 전형이나 요강은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학생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재외국민 특례 전형에서의 과거와 현재 유형. 두 번째,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국제형은 바뀐 게 없다. 세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국제형 해외고 검정고시자들은 어떤 지문과 그리고 지원자 자신에 대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시문이 있는 부분은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든 학원의 도움을 빌리든 혹은 어떤 방식으로 학습이 가능한데 저런 인성 면접 유형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재외국민과 학생부 국제형 해외고 학생들을 위해서 대비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저희가 판매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이 영상을 보시거나 또는 저희 특례 특기자 카페에 글을 남기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에 대한 내용은 최근 10개년도 인적성 면접 문항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엄선된 대략 45가지의 질문 유형과 거기에 대한 답변 혹은 답변에 걸맞는 팁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선배들의 노하우가 담긴 답변 팁.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제시문 질문, 인성 면접에 대한 질문 유형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대로 나와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답하면 좋을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답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참고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KNS 어학원의 설명회를 듣고 혹은 온라인 카페에 댓글 남기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니 많은 참고 또는 이용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저희 KNS 어학원 특례 특기자 카페에 저희가 이제 코너를 개설하고 안내를 받을 텐데요. 이런 자료 신청을 통해서 자료 학습하면서 공부도 하시고 특례를 준비하시는 분들 눈앞에 7월 달에 특례 전형이 있으니 그런 것도 준비하실 때 이 자료집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2학기 특기자나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시문에 걸맞는 내용들을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 해외고 전형으로 지원하신다 또는 검정고시자로 지원하시게 된다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 자료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제가 좀 더 빠르고 강한 어조로 설명을 진행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대 차차 이제 학교별로 저희가 설명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런 설명회를 진행할 때 어떤 전형과 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차분하게 진행이 됩니다.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그런 자료를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고 학교에서 확인도 가능하고 또는 다른 설명회를 많이 들으셔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출문제 분석은 강좌를 수업하시는 분들의 관점과 또는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노하우나 경험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역시 지난 15년의 경력을 걸고 확실하고 또는 힘주어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출문제 영상이 하나의 어떤 가이드, 지표가 되셨길 바라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특례 자료집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 인성 면접이면 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간단하지 않겠어?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면접이란 것도 테크니컬한 부분. 영상 업로드가 1분에서 30초에서 1분 30초 내로 가지만 그 1분이 생각보다 길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자료집을 통해서 자, 어떤 식으로 답변하면 좋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KNS 학원의 특례 면접 기출 대학교별 면접 기출 문제 유형 이번 연세대학교 편에서 재외국민 전형 그리고 2학기 수시 특기자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 기출 문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